아침을 깨우는 우렁찬 목소리. 이제 나올 시간이에요. 나와 이제. 오고. 위풍당당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장딱부터 동물 대가족이 쏟아져 나옵니다. 60마리 가까이 되더라고요. 60마리. 우리들 더 동물왕국이라. 세상에 사는 동물들이 한데 어울려져 노는 진풍경이 벌어지죠. 오, 조심해, 다쳐. 양갱이 좀 있으면 안 될까? 잡아요. 60여 마리,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씩만 줘도 하루가 다 간다죠. 동물을 돌보는 게 진짜 인간이고. 반수의사 돼야 돼. 인생 후반전 쉬어가려고 시작한 전원 생활이 이렇게 바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할 줄도 몰랐고요. 우리 교감하기까지는 한참의 세월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얘네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또 같이 힐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파라다이스죠, 이거는. 파라다이스가 별건가요? 내 마음이 편하면 거기가 곧 천국이죠. 매일매일 즐거움이 싹트고 행복이 꽃핍니다. 경희 시내로 함께 가볼까요? Sometimes we come last, but we did our best. I won't give up, no, I won't.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동물극장 단짝입니다. 와, 오늘 시작부터 동물을 뭐 몇 마리나 몇 종류나 본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저 단짝 이후로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네, 예.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한 동물농장 구경 한번 가보시죠.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 새가 둥지를 틀고 잠자는 모습을 닮았다는 경기도 포천 조침리 마을. 그 아늑함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정원 속에 이동 카트 보이시죠? 아니 대체 얼마나 넓으면 카트를 타고 다녀요? 이렇게 드라이브 즐길 정도는 된답니다. 농장으로 운영 중인데요. 아침마다 순찰도 돌 겸 운전대를 잡는 거죠. 오늘은 완전히 이제 가을날 씻어야 합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시네요. 옆자리에 개가 앉아 있네요. 공부가 저봐. 하늘 봐. 하늘 봐. 저게. 아이고 이쁘기도. 하늘이 좋지.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것들이 눈부신 순간 혼자 보내기는 아깝잖아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남경희 씨.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느긋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견공은 행복이래요. 근데 행복이가 카트를 잘 타네요. 그렇죠? 행복이 카드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순둥순둥한 외모에 스피드 좀 즐길 줄 아는 견생 3년 차입니다. 야, 근데 농장 규모가 반려견이랑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넓은데요. 우리가 한 5,000평 정도 되거든요. 우리 행복이랑 산책시키는 게 항상 그런 게 필수로 돼 있어 지금. 주로 걸어서 산책을 시키는데 더운 날엔 땀 식혀주려고 카트에 태운대요. 사람이 더우면 털 가진 반려견은 오죽 더울까 세심히 배려하는 거죠. 나왔다. 재밌었지? 내리자. 아이고. 너 내려올 수 있지? 내려봐. 아니, 마당이 저렇게 넓은데도 목줄을 채우시네요. 풀어놓으면 찾을 길이 없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몇 바퀴 돌다가 보면은 엉뚱하게 도로변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서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그냥. 워낙 천방지축이라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물 한 번 줄게. 고생했어요.
아우 살 것 같네. 아빠 내일도 드라이브 콜. 행복이를 내려주고 다시 카트에 오르는 경희 씨. 지체할 틈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경희 씨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반려동물이 또 있거든요. 하기는 농장이 저렇게 넓은데 개 한 마리만 키우긴 좀 아쉽죠. 행복이네 집에서 흙길 따라 대각선으로 이동하면 커다란 우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가정 방문의 주인공은 반려견이 아닌 유사냥들.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코가 너 왜 그래? 콧구멍이 왜 그래? 아이씨, 봐! 콧구멍이 왜 이래? 코가 많이 나왔어? 됐어. 매일 보는 사이지만 가장 먼저 하는 건 건강 체크. 아이고, 장마가 돼서 수염도 깨지지 하네. 긴 수염 때문에 어르신으로 오해받지만 알고 보면 3살배기. 매 아빠 냄새 좋매.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비비는 통에 옷이 성할 날 없지만 마냥 귀엽다네요. 세수를 여기서 하는 거야. 이 참이 이렇게 조각한다 하는 게 참 양한테도 기분이 좋지만은 또 내지도 기분이 상당히 좋죠, 이럴 때는. 두 마리의 수컷 유사냥 모두 이름은 양돌이. 아 그러면 암컷은 모두 양순이? 네, 평소엔 수컷과 암컷을 따로 키우다가 짝짓기 시즌에만 합사한대요. 털 색깔 모두 다른 요 3마리가 양순이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살죠. 이때 유사냥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단발의 여인. 건강은 좀 카트에서 빗자루 하나 꺼내 들더니 익숙하게 축사로 들어서는데요. 한두 번 드나들던 그런 포즈가 아닌데요. 농장의 또 다른 주인이자 경희 씨의 아내 연숙 씨입니다.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 근데 아내분이 오니까 양순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데요. 봐봐 표정이 좀 묘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예? 그날이요? 네, 잡아주세요. 예. 조심해 다쳐. 운명을 직감한 듯 도망다니는 양돌이와 경희 씨의 숨막히는 추격전. 여보 목사리를 잡아요. 목덜미를 잡힌 양돌이.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매 분한 매. 한 달에 한 번. 오늘은 발굽 깎는 날입니다. 아 유사냥도 이 발굽을 깎아줘야 되는군요. 발굽병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수시로 발톱을 깎아줘야지. 이제 이 안에 이제 이런 데가 없잖아요. 몸부림치는 게 안쓰러워도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원예 행사.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발톱 깎는 거라 네. 이 아프진 않을 텐데 이 다리를 붙잡으니까 좀 겁이 나나 봐요. 뒤에도 그래. 뒤에가 좀 있어. 됐어, 그냥 놔둬 그냥. 알았어. 오늘처럼 심하게 거부할 땐 그냥 하다 맙니다. 겁쟁이라고 놀리지 말라매. 일로 와. 내가 여기 같이 잡아. 자기 저쪽에 가위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번엔 양순이 할머니 차례인데요. 양돌이와 달리 온순하죠? 야 돌아가면서 다 하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동물을 돌보는 게 진짜 힘든 일이야. 반수의사 돼야 돼, 그리고. 유사냥을 처음 데려온 건 3년 전인데 그때 농장주에게 발굽 깎는 노하우를 배워오셨대요. 허투루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쩐지 능숙하시네요. 90점. 너무 잘 돼주니까 90점. 네가 깎으면 100점 할게. 이제 숙달이 돼갖고 이게 이제 잘 돼주네요. 처음에 막 난리 났었어. 완전히 새 구두 신었네. 됐다. 나 관리 좀 받는 여자임매.
발굽 깎느라 진이 다 빠졌을 것 같은데 또 어딜 또 가시네요. 아, 이제 나올 시간인가요? 나와 이제. 오고. 가장 먼저 뛰쳐나오는 건 닭무리들, 일명 치킨파. 아따 오늘 날도 좋구만요. 간만에 목 한번 풀어볼라니까. 뒤이어 등장한 무리는 불그락 푸르락 얼굴이 수시로 변한다는 칠면조파. 야야야 격 떨어지게 누가 큰 소리 내는 거야? 얘는 거돌이하고 거순이. 배미를 장식하는 건 거돌이파. 올봄에 거돌이와 거순이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 세력도 커졌답니다. 보라밀라, 연못을 살살 몰아봐. 일로 가. 아니 집에 연못이 있어요? 네. 와 대박 와 부럽다. 거위를 키워볼까 고민만 하다 선뜻 데려오게 된 것도 이 연못 때문이었대요. 연못을 떠다니는 뽀얀 거위들이 농장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의 배울 점도 있더랍니다. 검술이 참 좋아. 얘들은. 하루에 단계가 3cm 이상 안 떨어져서 다니는 게 얘를 보면서 우리도 많은 걸 배우죠. 그걸. 전용 노천탕에서 때 빼고 광낸 거위 패밀리가 물 밖에 나오면 꼭 들르는 코스가 있대요. 목욕하고 나면 보통 배가 좀 고파지는데 얘네들도 그런가? 여보, 준비됐죠? 그럼 출발! 거돌이파가 들이닥친 곳은 칠면조파 구역. 어이 깜짝이야. 저것들 또 왔어 진짜. 여기 대장이. 아 거기가 칠면조보다 대장이에요? 우리 집 제일 대장이. 근데 이제 네 마리가 항상 뭉쳐서 다니니까 또 다른 애들이 양보하는 거죠. 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양보하는 거다. 유유히 다음 대상 물색하는 거돌이파. 여기 행복이 집 아니에요? 목표물은 행복이가 아닙니다. 바로 행복이의 밥.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고개까지 들이밀고 야무지게 쪼아먹죠. 아니 근데 저 행복이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범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우 적강패들 또 왔네.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라서 그러려니 한답니다. 아이고 얘네들만 지켜봐도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총 몇 마리예요? 60마리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농장에 어울리는 같은 동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뭐 주가 오히려 동물 농장이 됐죠, 그죠? 경희 씨의 농장 안에서 동물 지분이 가장 많은 곳은 서쪽 구역. 유사냥 우리를 기준으로 닭장과 거위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럼 행복이 집은 어디 있는 거죠? 농장 남쪽에 있는데요. 각자의 영역에서 편안히 지내라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셨대요. 그리고 농장 한가운데가 경희 씨 부부의 보금자리. 집 구경 좀 가볼까요? 야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비밀 정원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밥도 먹고 또 뭐 손님들하고 이거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음악 활동 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랑채는 경희 씨 부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주부 9단 연숙 씨의 내공이 쌓여 있는 주방이 여기 있거든요. 한쪽 벽에는 사진 찍기가 취미인 경희 씨를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와 드럼까지 악기 좀 다루시나 봐요. 사랑
산채 바로 옆에는 2층짜리 목조 주택이 있는데요. 여기도 들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우리 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거실이고, 우리 주방에서는 한 번도 이 주방을 갖다가 여서는 밥해 먹은 적이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잠만 자죠. 뭐 여기는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서 이건 오로지 그냥 휴식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이어진 다락방에서는 사진 작업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하신대요. 모두 경희 씨가 직접 설계한 구조랍니다. 야, 감각이 있으시네요. 집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식사 준비는 아내 연숙 씨가 합니다. 오늘의 메뉴가 뭘까요? 밭에서 키운 야채로 잔치국수 만들어 먹으려고요. 국수 요리는 뭐니 해도 면발의 쫄깃함이 생명. 팔팔 끓는 물에 소면이 다 익으면 재빨리 찬물에 헹궈 식감을 살려주죠. 이 면발 윤기 보세요, 윤기. 어우. 다음은 양념장 만들 차례. 텃밭에서 기른 싱싱한 파와 고추를 잘게 썰고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로 맛을 더합니다. 전에 사 먹는 거랑 있잖아. 이 느낌이 달라. 완전 달라. 잘 삶아진 소면 위에 부추 올리고 육수를 양껏 부은 다음 달걀 지단 얹고 양념장 한 숟가락, 활용 점정 김가루까지. 비주얼부터 대박이네요. 예. 아우. 잔치국수와 함께 먹을 반찬으로는 갓 버무린 새콤한 상추 겉절이가 당첨됐습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사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아이고, 잘 차렸네. 맛있게 드세요. 맛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지만. 어우, 국수 흡입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어떤 맛이 상상이 됩니다. 옛날 아버지가 소리 내서 먹지 마라 하는데, 근데 국수는 너 소리 맛이 나잖아. 야, 국수 좀 드실 줄 아시네. 국수 맛도 좋고 소리 맛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거 모처럼 이렇게 잔치국수 해 먹는 게 별밀세. 그렇죠. 부흥이 된 건지. 두 분 대단한 애정 표현은 없어도 말 속에서 애정이 느껴지시죠? 그러게요. 여유가 느껴져요. 원래부터 좀 느긋하게 전원 생활을 하셨나요? 감사하게 주사를 맞췄잖아. 이제 16년 됐어요, 이제. 16년. 서울에서 이거 슈퍼마켓 했었는데, 이제 그거 정리하고 이제 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해 아들, 딸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악착같이 버틴 세월이 20년. 부부의 피땀 눈물로 일군 슈퍼마켓을 정리하게 된 건 어느 여행 때문이었답니다. 사진 여행 간 데가 아프리카 그 마다가스카르 갔었어요, 이제. 그 15일 동안 다니면서 그 한 분 한 분의 이거 서로 그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앵글에 넣어놓는 부분이 그 미소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찍으면서 보름 동안 되게 행복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느낀 게, 이렇게 열악하게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행복을 좌우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비로소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겼답니다. 허허벌판 논이었던 땅에 나무를 심고 집을 지으면서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죠.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농장이 더 멋지게 보이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날 오후 장화로 갈아시는 연숙 씨가
모종을 들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아유, 좀 쉬시지. 서울에서 저 슈퍼 할 때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시골살이가 만만치 않죠. 가을 배추 심으려고요. 농장 규모에 비하면 소박한 텃밭입니다. 아까 잔치국수에 들어갔던 채소도 모두 이곳 출신. 약도 안 치고 키운 것들입니다. 야, 작아도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두 분이 뭐 드시는 거니까 이 정도면 뭐 마트 안 부럽네요. 양파를 수확한 자리에 배추를 심기로 결정. 흙의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게 모종을 듬성듬성 올려놓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귀여운 회방꾼들. 이 고양이가 이거 저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니들 부지런히 농사 배야. 농사 배워서 도와야지. 일로 와. 너도 이거 일해. 일을 돕기는 고사하고 모종 안 밟으면 다행입니다. 얘는 소리는 맨날 놀아달라 하고. 우리 얘는 보기는 아주 새침대기고. 내가 좀 새침대기긴 하지. 은행이까지 세 마리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래요. 요 검은 고양이는 소리 삼형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윙키입니다. 아니 근데 왜 고양이들이 왜 여기로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하여튼 늘 내 주위로 와요. 그리고 뭐 어디가 있어도 나를 찾아와요. 애들은 아마 초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다니까. 보기야, 나 봐봐. 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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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지 보기야. 기가 왔다 갔다. 고양이들이 연숙 씨를 괜히 좋아할까요? 호랑이들은 내가 고양이과라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고양이과 동물 보면 다 좋아. 그냥 표범 이런 애들도 동물의 왕국 볼 때 표범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사실 서울 살 때 길고양이를 돌봐주지 못한 게 마음에 짐처럼 남아 있었대요. 귀농 후 맺은 묘연이 그래서 더 좋답니다. 됐다. 가자 얘들아. 인기 일로 와. 가자. 그 마음이 고양이들에게 전해진 것 같네요. 힘든 농사 일도 고양이와 웃고 떠들다 보니 금세 끝났습니다. 밭일이 끝나기 무섭게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경희 씨. 아이고 좀 쉬엄쉬엄 하시지. 또 동물 돌보러 가시는 거예요? 자, 부지런하시네 정말. 매일 오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사냥류 짜러 첫 짜는 시간이거든요. 연숙 씨도 소리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암컷 유사냥들, 그러니까 양순이 3대가 살고 있는 우리의 한쪽에는 젖을 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때 짜주지 않으면 전 몸살을 앓기 때문에 하루도 걸으면 안 된대요. 경희 씨가 나타나자 알아서 따라 들어오는 할머니 양순이. 아니 근데 저 할머니인데 젖을 짜도 되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 할머니 됐지만 이제 겨우 3살이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엔 손으로 짜느라 애먹다가 착유기를 마련하고 수월해졌답니다. 그리고 시골 와서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 걔들도 습성도 서로 같이 뭐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책도 좀 보면서 이러다 보니까 동물 키우는 맛이 참 좋아요. 시행착오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없는 농장 생활.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얘들이 엄마야 또 제2의 엄마. 응? 응?
양순이가 소리 두 번째 엄마라고요? 우리 소리 엄마가 저 새끼를 낳고요. 끝까지 잘 못 돌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돌봤는데 그때 마침 양젖이 있어가지고 양젖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였어요. 얘를. 근데 그래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안채 뒷마당에서 어미에게 버림받은 소리 삼형제를 발견한 건 지난해 11월. 유모 양순이가 있었기에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아, 오랜만에 한번 제대로 먹어볼래? 아, 야, 어머 따뜻해. 먹어봐. 야, 잘 먹네요. 이거 먹어보내라. 이게 잘 먹어. 다 먹었어. 조금 더 줄까? 아야, 한 번만 더 먹어봐. 어머 따뜻해. 너무 좋아. 반려동물들끼리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정말 훈훈하네요. 동물 농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겠죠.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아직 해가 남아있는 오후. 경희 씨의 카트가 다시 농장을 달립니다. 조수석엔 행복이, 그리고 아내의 무릎엔 소리를 태우고 어딜 가는 걸까요? 신나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소나무 정원에 우뚝 솟아있는 트리하우스. 이 위에 올라가면 16년 동안 가꾼 농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래요. 아는 지인들이나 뭐 친척들 오면은 시원한 거 한잔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즐기는 장소.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내부가 꽤 넓네요. 부부의 취향대로 아기자기 꾸며놔서 웬만한 카페 부럽지 않답니다. 굳이 뭐 저 농장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폼생폼사라고. 그래도 또 저녁 생활은 이래 멋을 부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참 좋지. 보고 조용필 노래가 많네. 많아. 다 조용필 것만 갖다 놨네. 이제 뭐 이미자 노래, 요는 또 누구야? 모처럼 찾아온 휴식 시간에 음악도 곁들일 참입니다. 오늘의 선곡은 아내 연숙 씨의 영원한 오빠, 용필 오빠의 음악으로 결정. 이 정도면 저 포천의 최수종 아니에요? 하지만 낭만도 잠시, 현실은 늘어진 음악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여름이 되니까 이게 늘어나가서 벨트가 늘어나서 계속 우리도 늘어났잖아. 얘도 이게 늘어난 거야. 오래산이 늘어났어. 엿가락처럼 늘어난 음악이 부부의 흥까지 늘어뜨릴 수는 없는 법. 전국 노래자랑 나가도 되겠는데요. 소박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돌이켜보면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헛되이 보낸 하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20년 슈퍼마켓을 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쉰 게 그 5일 정도 쉬거든요. 우리가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 한 2시, 2시 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7시에 문을 열고 이런 항상 그 재파게 돌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져, 그게. 그때 제일 그 이제 부러운 게 그 네 가족이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그 치킨집에서 맥주씩 해놓고 통닭 하나씩 해놓고 먹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부러운지.
그 시절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매일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귀농하신 분들을 많이 뵀는데 이렇게 스케일이 큰 분은 정말 처음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키우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 뭐 그냥 반려견 몇 마리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 농장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에 맞게 좀 동물을 키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닭 한 쌍 데려오니까 칠면조 한 쌍이 생각나고 칠면조 한 쌍 데려오니까 거의 한 쌍은 어떨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사실 뭐 좋을 때 하나씩 귀엽고 좋지만 또 이렇게 품도 많이 들고 예, 또 동물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도 많을 텐데 힘에 부치신 적은 없나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네. 근데 이 부부는 아니 오히려 동물들 덕분에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예, 이 동물을 대하는 생각이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남다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쵸. 하지만 유난히 애틋한 게 바로 행복이라는데요. 사연이 있대요. 다음 날 오전입니다. 간밤에 비가 조금 내리더니 유난히 싱그러운 아침. 경희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아침부터 어딜 좀 가실 것 같은데 어디 가시나? 눈 뜨자마자 서둘러 찾은 곳은 행복이네 집. 경희 씨 보자마자 행복이 꼬리가 춤을 추죠. 아이고, 잘 잤어? 동물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을 다 흐르는 물을 못 따라 살아가지고 동물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아빠가 짱이야. 물그릇 채워놓고 나면 본격적인 행복이 외모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행복이 좋아하는 세수 한번 할까? 일로 와봐. 세수할까? 아이고, 우리 행복이 세수할까요? 세수. 아니 이거 저 어린애처럼 행복이 아침 세수를 직접 시켜주시네요. 우리 행복이는 치타메로 여기 눈물 자국이 있어가지고 눈물 자국이 있으면은 괜히 슬퍼 보이잖아. 얘. 안 그래도 그 과거도 슬픈 과거가 있는데. 행복이가 경희 씨네 농장으로 온 건 반년 전 지인의 부탁 때문이었대요. 원래 그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이제 어느 분이 그 키우시던 이제 개인데 그분이 또 키우던 또 그 원래 개가 아니고 그분이 그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 갔더니 가게 앞에 그 앙상하게 그 이제 뼈만 남은 개가 이제 그 쓰러져 있더래요, 이제. 유기견이던 녀석을 거둬 잘 돌봐주셨는데 하필 지인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행복이 산책이 불가능해졌대요. 고민 끝에 경희 씨에게 행복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넓은 농장에서 실컷 뛰어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거 원반 던지기 하는 거야. 가자. 이거 뭐고? 입양할 당시 행복이가 살이 좀 찐 상태라 그때부터 쭉 다이어트 중이랍니다. 식단 조절은 기본, 최근에는 원반 던지기도 시작했죠. 오, 잘했어. 원반 던지기는 개들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진작 좀 하시지. 아이고. 행복이는 다른 개랑 좀 달랐거든요. 예? 처음에는 얘가 저 산책도 아주 싫어했고 운동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산책시키고 이제 뭐 다이어트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지 지금. 지금 몸매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이게 다 늘어난 거거든. 처음에는 이게 딱 붙었었는데 이렇게 붙었었는데 이게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야. 남들이 보면은 이 새끼는 어떻겠어요 이러는데 새끼 한 번도 안 나온 우리 아가씨 아가씨야지. 숙녀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 정말. 슛. 어디는 관심 있어 어디? 사람이나 개나 다이어트 힘든 건 마찬가지. 아 잡아오는 거야.
하나, 둘, 슛! 아유 나 이제 못 가요. 아유. 결국 대신 출동하는 경희 씨. 행복이도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던져보지만 요지부동.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죠? 이쯤 되니까 누구를 위한 원반 던지기인지 헷갈리는데요. 행복아, 다 너를 위한 거야. 조금만 더 움직이자. 어? 저렇게 저 애쓰시잖니. 아이고. 내가 다이어트 되겠네. 경희 씨가 고생이 많습니다. 같이 살 빼면 좋지 뭘 그래요. 그날 오후 안채 옆에 있는 또 다른 건물로 가봅니다.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시죠? Been accused of going Hollywood, chasing some cinematic scheme. 우리 이제 But I'll give 민박 펜션. vision pay. 아 펜션도 하시는군요. Give me technicolor dream. 정성껏 가꾼 대규모 농장 둘만 보기엔 너무 아까웠대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펜션을 시작했답니다. But I'll give you Panavision pictures. Cause you give me technicolor dream. 이런 펜션이 모두 3개 동. 크지 않게 운영하는데 60여 마리 반려동물 사료값 내기엔 충분하답니다. I loved you way back then. 근데 두 분은 뭘 하시든 붙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보기 좋네요. But like to send the world away. 우리는 이게 같이 하는 게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게 슈퍼마켓 하면서 20년을 한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이 와서 농약 꾸면서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떨어지면 오히려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연숙 씨가 걸레를 빨면 자연스럽게 받아드는 경희 씨. 걸레질 하나에도 36년 차 부부의 환상의 호흡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동물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사이좋게 볕을 쬐던 고양이 삼형제. 그중 장난꾸러기 소리 레이더망에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뭘 봐, 개구리 처음 봐. 심심했던 소리가 같이 놀고 싶어서 슬쩍슬쩍 건드려 보는데요. 발톱은 세우지 않고 계속 톡톡. 죽은 척하던 개구리는 안 되겠는지 소리를 피해 조금씩 자리를 옮깁니다. 아쭈, 우리 소리랑 안 놀아줄 거야 너? 이번엔 은행이가 개구리를 상대합니다. 슬며시 끌고 가더니 소심하게 냥냥 펀치.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나 간다 진짜. 에이, 이렇게 되면 개구리가 이긴 거죠? 평화로운 동물농장의 오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저 동물들만 보던 경희 씨 부부 드디어 사람을 만나네요. 아이고, 친구 오랜만이야. 아이고, 우리 꼬맹이도 왔네. 네, 놀러 왔어요. 아유. 행복이랑 놀라고. 행복아, 꼬맹이 왔어요. 얘 날려지기라고. 행복아. 이 동장에서 나오는 요 앙증맞은 녀석의 이름은 꼬맹이. 자, 나와. 아담한 친구 등장에 행복이도 즐거운가 본데요. 네 덩치 커도. 네 있네. 꼬맹이가 덩치는 작아도 행복이보다 5살이나 많대요. 오빠야, 오빠. 오빠야, 오빠. 아주 큰 오빠야. 아우,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둘이 견제 안 하고 잘 노네요. 이렇게 같이 놀라고 꼬맹이를 일부러 데려오셨대요. 아, 실내에 좁은 데 있다가 좀 넓은 데가 행복이 같이 놀고 뛰어놀라고 데리고 왔지. 사실 꼬맹이네 집에도 잔디밭이 있는데요. 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무서워해서 그동안 산책을 잘 못했대요.
반면에 행복이는 온순해서 풀어놓고 편안하게 놀게 하는 거죠. 어머, 행복이가 저 꼬맹이 오빠가 마음에 드나 보네, 그지? 꼬맹이도 덩달아 신이 났고요. 네. 너무 좋아하죠. 맨날 갇혀 있다가 이렇게 푸른 잔디밭에 나오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잘 뛰어노네요. 동물로 인해서 많은 지인들하고 교감도 되고 또 인연도 이렇게 소중하게 겪어가면서 되게 편안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농장을 또 많이 또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부부가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1월. 이웃사촌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경희 씨와 명직 씨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더래요. 귀농이 찾아준 귀한 인연인 셈이죠. 아니 근데 산책하다 말고 갑자기 칠면조는 왜 잡는 거예요? 가자 친구 집에. 어이 무서워해 네가 오면은. 어이. 얘는 진짜 안 돼. 칠면조 한 마리가 어디 가나 봐요? 해치지 않잖아요. 칠면조 이제 오늘 세자가 가는 거야. 잘 살아. 네, 잘 키우겠습니다. 명직 씨네 집에는 암컷 칠면조밖에 없어서 수컷을 주기로 했대요. 아, 이 동물로 이 사돈을 맺는 거군요. 자 가자. 인사해. 오, 진짜 행복이가 배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잘 가. 장가 가도 나 잊지 말고 꼭 행복해야 돼. 알겠지? 네? 걱정 말고 다이어트 좀 성공해라 좀 진짜. 건강이 최고야. 잘했어 이제. 행복이랑 인사해. 안녕. 인사해, 인사. 안녕. 네. 이웃사촌 부부가 떠나고 칠면조 장가 보내서일까요? 왠지 모르게 허전해진 농장 분위기. 든 자리는 몰라도 이 난 자리는 표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위로받기 위한 제일 빠른 특효약은 단짝들. 행복이랑 복이, 은행이 그리고 소리까지 모두 사랑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동물들 죄다 모아놓고 지금 뭘 하시려는 걸까요? 드럼 스틱을 잡은 연숙 씨와 색소폰을 든 경희 씨를 보면 대충 분위기 파악되시죠? 아이 간만에 귀 호강 좀 하겠는데. 혼자 이제 색소폰을 배웠는데 또 혼자긴 또 너무 또 밋밋해가지고 그래서 또 와이프가 또 드럼 한번 해보겠다고 이래가지고서 그래 지금 합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재롱잔치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재롱잔치 수준은 아니죠. 아닌데요? 어떻게 뮤지션 박명수 씨 듣기 어떠세요?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예. 정말 감동의 연주라고. 아내 연숙 씨는 가수가 꿈이었대요.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죠? 야, 저 행복이 꼬리로 박자 맞추는 거 봐봐요. 여기가 완전 예술의 전당이야. 쿵빡. 우리 둘이 하긴 또 좀 밋밋하잖아 이제. 그냥 관객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래서는 반려동물들을 가끔씩 한번 와서 같이 있으면서 니들이 VIP석으로 끊어서 왔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줄 테니까 가만히 들어라 이러면서 가끔 같이 들려주죠 그냥. 방구석 1열에서 듣는 최고의 음악회네요. 엄마 따라서 나도 드럼 배워야지. 쿵빡. 아유 그럼 나는 색소폰 불까. 삐. 단짝과 함께한 조침리 마을 음악대 작은 음악회 이만하면 성공적이죠. 굿이네요. Very good.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야, 여기까지만. 예. 이거를 그 드럼과 네. 색소폰 연주를 같이 들으니까 아, 특히 이 부부가 맞아요. 함께 즐기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도시에 살 땐 진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꿈도 못 꿨던 취미 생활이라서 귀농 후 좋은 것 이것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 장가간 칠면조는 잘 있나 모르겠어요. 네, 워낙 믿고 맡긴 데라서요. 지금 아주 적응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앞으로도 개체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다 품고 사랑을 나눠주기보다는 믿을 만한 곳에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 중이시래요. 이 동물들 덕에 되레 더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함께 있는 동안에는 또 부부가 사랑을 듬뿍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가장 먼저 일어난 경희 씨가 일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밀고 갑니다. 종착역은 사랑채 앞 정자. 이미 식탁에는 선풍기, 알전구 장식까지 다 되어 있는데 뭘 더 손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거 안 쓰는 사다리인데 그 정자에다가 한번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고. 캣타워를 만드는 건데요. 재료는 모두 재활용. 주워 모은 나무로 고양이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려고요. 숨기 좋아하는 습성을 고려해 낡은 통으로 숨숨집을 마련해 줍니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뭐든 크게 제대로 하시는군요. 고양이들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장난칠 때가 많아요. 손수 만든 간판까지 튼튼하게 달아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캣타워 정자 완성. 동물농장에 딱 어울리는 캣타워네요. 고생하신 만큼 고양이들이 좋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답니다. 아, 통조림. 이거 안 올 수가 없죠. 예. 맛 보겠지.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은 은행이와 보기. 일단 관심은 성공. 관심 성공. 뒤이어 소리까지 합류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녀석은 은행이. 천장에 올라가서 부실 공사는 하지 않았는지 점검 들어가는데요. 내친 김에 숨숨집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아예 자리 잡은 걸 보니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근데 저 고양이 것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이가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뗏목합니다. 행복이만을 위한 특급 뗏목이 있거든요. 이만하면 신선 노름 따로 없죠? 노져 이제 네가 노져 이렇게 행복하지. 어이구 좋아요. 행복이가 좋아하는 세수까지 맞춤 서비스 들어갑니다. 만난 지 6개월.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행복이의 행복은 경희 씨가 해주기 나름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답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이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오후. 경희 씨 부부가 다시 카트를 타고 달립니다. 내리자. 아이고. 행복이 소리와 함께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인데요. 요즘처럼 계절의 변화가 느껴질 때쯤에 녀석들 몇몇 데리고 사진 몇 장으로 추억을 남겨둔대요. 엄청나게 예쁘네. 하나, 둘. 소리 얘기해봐. 행복아. 안돼. 아, 아이고, 꼭 애들 데리고 저 놀이공원에 소풍 온 아빠 같네요. 예. 경희 씨 얼른 뛰세요.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바쁜 생활 속에 머리 꽂지 냈지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건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농장은 경희 씨 부부에게 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라다이스죠 이거는. 농장이 만약에 나무만 있었으면 정적인 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동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농장이 더 활기 있고 또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이 공존하는 게. 여기 이 넓은 곳에 오늘도 행복이 꽃핍니다.